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입니다. 본 강좌는 통두원을 치면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국과 한국의 운세, 한국의 특정적인 사명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역사적 증언. 제목 토인비 박사의 증언.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요 예언가의 사명과 역할도 하는 분이십니다. 204권 240페이지 인간 세계가 그래요. 얼마나 계층이 많아요. 별의별 녀석들이 많잖아요. 요사스러운 난동이 다 벌어진다고요. 결국은 사람만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자연 세계의 계열적 존재성에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떨어뜨리지 않나? 상으로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인간이 소총을 만들고 소총으로 부족해서 기관총을 만들고 땅에서 하는 걸로 부족하여 하늘 꼭대기로부터 떨어지는 폭탄을 만들고 그 폭탄도 또 부족해서 유도탄을 만들어 가지고 몇천리를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몰살시키려 하고 이런 악다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악해요. 인간론 할 때 서론 강의에 아주 안성맞춤의 문구들이 줄줄이 내포되어 있는데 머리 쓴 사람들이 이 논문을 뽑기 위하여 원고를 다듬고 숙고하고 또 만들어도 이렇게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팍 닿는 실감의 말씀은 누구든 만들기가 참 버겁다 생각이 됩니다요. 종교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만큼 복잡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통일을 해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관을 세워놓으면 통일은 못합니다. 이게 선생님의 논리입니다. 보다 위하겠다는 사람이 보다 덜 위하는 사람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법칙이죠. 알겠어요? 그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21개 문명권 중에 높은 문명권이 낮은 문명권을 흡수해서 17개에서 문명권이 다시 4대 문명권으로 흡수되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보다 위할 수 있는, 보다 투입할 수 있는 문화권 배경이 보다 덜 투입하겠다는 것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100권 249. 여기서 잠깐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예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역사가인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그의 투철한 역사관은 너무도 예리하게 미래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는 역사가로서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의 예언자로서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토인비 박사는 과연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은 지금 그 멸망 직전에 다다랐다. 이렇게 서구 문명의 몰락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역사의 목적은 문명의 발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흥망은 실은 고등 종교의 출현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바꾸어 말하면 토인비 박사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그 목적이 문명에 발달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요. 오히려 종교의 진보 발전만이 역사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몰락하는 서구 문명을 구축할 새로운 고등 종교는 동양에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이 말은
토인비 박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80권 말씀 선집 312페이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구 문명은 몰락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시아 정신 문명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인비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지요. 유럽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아시아는 서구 문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무르익었어요. 안 무르익었어요. 미국 사람 자체만으로는 이제 살 수 없고 세계 어디에 갈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말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밖에 기대할 곳이 없다고 아시아 사람들도 서구 문명을 기다리고 서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316권 11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구 문명은 몰락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시아의 정신 문명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인비의 결론이라고요. 반면에 아시아는 서구 문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이민국장의 증언 203권 37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이민국장은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을 지배할 것이다. 공부는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이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국장이 자기 아들, 딸에게 한국 사람들하고 친구 되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민국에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나쁜 줄로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문제가 되어서 보고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늙은 부모들도 복지 후원금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야채 장사나 과일 장사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유태인이나 미국 사람들은 사다가 덜렁 놓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기름칠 해가지고 닦고 해서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햇빛에 반사되도록 가게에 진열해 놓습니다. 자기들은 한국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파리가 붙을 게 뭐예요? 딴 데 가보면 파리가 가게에 그 상품에 파리가 많이 윙윙거리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 그리 갈 게 뭐야? 여자들이 화장하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한국은 팔아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그래 놓고 자기 친척들을 제3자 모양으로 들어와서 보게 하는 거예요. 삼촌 갖다 세우고 학생 갖다 세우고 사돈은 팔촌 갖다 전부 다 갖다 세워서 평가받아가지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미국 사람은 그거 앉아가지고 1년 12달 그런 생각이나 해요. 오겠으면 오고 손님이 말겠으면 말자 하지요. 그러니 미국은 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물건을 때려갈 때도 그 사람들은 1시간 거리면 그냥 받아다 놓는데 한국 사람들은 1시간 10분, 1시간 30분 거리까지라도 가서 싸고 좋은 것을 받아다가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알랑거리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보면 형편없게 집은 살지만 상점은 왕궁 같아요. 한국 사람은. 그런 주의, 그런 상술. 옷도 쫙 빼입고 대기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또 어디 가든지 세계에서 팁을 제일 많이 팁을 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주는 팁의 3배를 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한테 왜 지겠어요? 한국이. 중국 사람한테 왜 지겠어요? 미국에 와서 미국 부자들한테 안 지겠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하고 미국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각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서로가 친구인데 전부 자기 먹는 밥 식사비를 자기 돈 내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거기 있으면 대표로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독단으로 내버립니다. 한국 사람은 10명의 친구들이 10번을 가서 밥을 먹더라도 자기가 다 돈을 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모두 3번쯤 얻어먹고 나면 아이고 나도 한번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한국은 10사람 전부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라고 해서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너희 집에 한번 가보겠다 하고 자꾸만 집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오면 왜 창피하거든요. 203권 38페이지에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못 당합니다. 배짱있지 공개적이지 그러니 누구나 접촉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고 한국 사람은 도깨비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다 보니 잘 살고 나라까지도 못 살았기 때문에 세계로 다 기어나가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천만이 한 곳에서 살 수 없거든요. 지금 5,300만인데 4천만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 에락 나도 세계로 나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또 예언적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국경을 넘어서 전부가 하나 되는 세계가 될 것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준비해 나왔다고요. 그때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훈련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북극 개발, 남극 개발 프로젝트 큰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문 총재가 전망하신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도 안 되고 소련 사람도 큰일은 안 되고 중국 사람도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적격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은 추나 추동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이나 시베리아를 개발한다는 문제를 연구한 결과 거기에 적합하기로기는 한국 사람이 제일이라는 결론이 소련에서 났습니다. 일본 사람은 안 된다 이겁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공식적으로 딱 들어맞아요. 34원, 겨울도 석 달, 가을도 석 달, 여름도 석 달, 봄도 석 달이죠.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 어디에 가도 한국은 적응할 수 있어요. 중동에 나가 있는 건설업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은 전부 다 쉬더라도 한국 사람은 더운데도 벗고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게끔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다 졌어요. 일본도 지고 미국도 지고 독일도 졌습니다. 한국이 중동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누가 리드하느냐 하면 미국 사람은 절대로 한국 사람을 리드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전부 다 해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보통 5사람이 할 일을 쌓아놓고 하루 동안에도 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은 그렇게 쌓아놓으면 미친 소 모양으로 눈을 꺼벅꺼벅하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은 순서를 딱 봐가지고 착착착 해치운다고요. 미국 사람은 눈만 꺼벅꺼벅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합니다. 그건 막혀버리고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203권 95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국장이 그걸 알고는 앞날에는 이 동부 세계를 한국 사람이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왜? 모든 것을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백인들하고도 잘 친하고 스페니시하고도 잘 친하고 흑인들하고도 잘 친한 소질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있어서 환경적 영권을 소화하고 수습해서 센터가 되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코리안 외에는 없다. 코리안한테 소화당한다. 꼭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선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얼굴을 잘 구분 안 되네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쓱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말이 끝나자마자 웃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웃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요건 한국 사람이고 요건 일본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감정하고 다 민족마다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런 때는 서양 사람들도 듣기 싫고 일본 사람도 듣기 싫지만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참고 재료로 체크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표정 변화를 그렇게 관찰 잘 하셨네요. 203권 26페이지. 미국의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앞으로 아시아를 중심 삼은 태평양 시대가 온다고 교과서에 했습니다. 백인 위주한 시대는 이미 석양에 기울어져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실험을 필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시아를 중심 삼은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주역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도래 207권 81페이지. 서양 사람들이 눈은 바다를 닮았고 동양 사람의 눈은 흙을 닮았습니다. 어느 것이 주체예요? 바다가 주체입니까? 흙이 주체입니까? 웃음.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체예요? 흙이 주체예요? 바다가 주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명은 바다 위의 배 문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문명은 바다 문명입니다. 서구의 문명은 바다 문명, 물 문명입니다. 이걸 복귀하는 것입니다. 강으로부터 지중해로, 대서양으로, 태평양 시대로 해서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대륙으로 가는 데는 어느 대륙이냐? 미국 대륙이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입니다. 이제 때는 왔어요. 이 지구의 중심 대륙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은 강 문명이옵니다. 강하 문명이니 이집트 문명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문명, 그 다음에 대서양 문명, 그 다음에 태평양 문명, 그게 서구 문명입니다. 이 서구 문명이 아시아 대륙으로 상륙하자는 것입니다. 서구 세계의 해양 문명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태평양 문명권으로부터 아시아 문명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5권 263페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색인종의 문화 역사는 길고 백인종의 문화 사적인 배경은 짧습니다. 그렇죠? 백인들은 북극에서 온 고모 사촌이에요. 웃음. 피를 보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백인들이 가는 데는 언제나 피가 따랐다고요. 피를 흘렸어요. 그렇지만 농경 문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인 사이의 종말은 멀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넘어서 따라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아시아로 가야지요. 요즘 미국의 모든 지성인들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요. 왜 그래요? 황인종을 중삼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급성장을 하느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런 문도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문화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개념을 심었다고요. 전 세계에 다 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은 것은 어느 누구도 뽑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노름을 하느냐? 앞으로 세계는 틀림없이 아시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도래한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은 물론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과학계 학자들까지도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와야 한다, 역사적 기준은 그렇게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근본을 아는 사람이 나 아니에요? 문 총재 아니에요? 벌써 40년 전부터 문 총재는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온다고 내가 가르치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건 나만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문 총재라는 사나이는 대한민국이 이걸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07권 267페이지 기독교는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 지상에서 가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영계에 올라가서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노름을 해가지고 영적 구원 지상 세계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육적 기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는 동양에서 잃어버렸으니 동양으로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중해 반도 시대로부터 섬나라 시대를 거쳐 대륙 시대를 중삼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때는 미국 대륙을 중심 삼아 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륙과 대륙은 반대이지만 아시아를 위해서 미국이 동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님이 아니라 동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중삼고 나오게 될 때 아시아에서 잃어버린 몸뚱이를 찾아가는 도중인데 지금까지 세계의 큰 나라 문명은 태평양 문명권입니다. 대서양 문명권은 지나가는 거예요. 3. 한국은 세계의 조국 107권 300페이지. 백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 문명을 지금까지 지배했느냐? 백인은 높은 곳에 있다 이거예요. 백인은 북극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산은 눈이 있는 곳은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면 전부 다 그 다음에 흑인들은 뭐냐면 꼴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 지대는 뭐냐? 이건 황인종 그렇다고요. 이렇게 볼 때 문명의 발상지가 그렇게 됐느냐? 지리학적으로 볼 때 기후를 중삼고 세계 역사학적인 면에서 그러한 발전을 했다면 이상적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추나 추덕이 있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이상적인 지역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기후적으로 추나 추동이 가미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추나 추동 사계절이 명확한 지역인 동시에 반도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도 지역이라는 것이 뭐냐? 육지는 하늘을 상징하고 물은 바다를 상징하니 그걸 연결하는 것이 반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모든 천지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볼 때 반도 지역에서 이 세계 문화에 공헌한 것이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게 과거 문명의 기착지요.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이 로마를 중심 삼은 반도 문명, 종합 문명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집트 문명, 히랍 문명을 거쳤다고요. 종합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하고 말이에요. 헤브라이즘이 종합한 지역이 또 이태리입니다. 세계를 통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로 볼 때 추나 추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기후가 제일 좋은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서반구입니다. 역사상에 서반구를 중심 삼으했으니 이제 문명은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동반구에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냐? 이태리에 맞먹는 반도 지역이 동양에 있어서는 어떤 곳이냐? 그곳은 한국이다. 이태리와 맞먹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은 한국이다. 한국은 추나 추동이 명확해요. 이태리보다 기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3만 4온이 된다 이거예요. 참 공식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일교회는 이제부터
세계적인 애국 사상을 심어놔야 돼요. 이 나라 삼천리 반도는 보기에 지극히 미천하고 황폐한 땅이지만 이 땅 위에 뭐를 남길 것이 있냐? 통일의 얼을 심어주자. 통일의 얼을 세워놓자 이겁니다. 세계인들이 가슴을 부여안고 그 나라의 일을 본받겠다고 밤이면 하늘을 보고 호소하고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맹세하고 저녁이면 지는 해를 바라보고 맹세할 수 있는 계절에 따라 봄이 오면 봄바람을 느끼고 여름이 오면 여름날을 보고 가을이 오면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겨울이 오면 눈길을 바라보고 한국의 얼을 본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는 재료와 전통을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이 현재 통일교회가 진 엄숙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같이 먹고 남과 같이 있고 남과 같이 사는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여러분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몰리고 쫓기는 자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몰리고 쫓기는 신세를 모면할 수 있는 길도 잘 알고 있겠지만서도 내가 눈물을 머금고 혀를 꺼물며 맹세한 그 절개를 이 땅 위에 남기고 죽어야 할 사명을 절감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남겨야 할 공통적인 운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겠기에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가서 피눈물을 흘리는 길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죽음의 고차로에 가서 쫄장부가 되지 말라. 당당코 하늘에 거니는 용자의 모습이 되어서 필승의 한 발판을 남겨라. 그것이 부족하거든 필승하겠다는 각오 밑에서 여러분의 피와 눈물의 땀을 거기에 싣고 오라 하고 여러분과 지방으로 내모을 것입니다. 초창기 통일교 고생하는 장면인데 오늘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세계적인 기반이 있나?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는 저 남미의 파라과이 같은 나라에조차도 통일교의 문총재가 39억 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세계가 살 수 있는 식량 창고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39억 만 평,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그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방으로 내쫓으면서 새끼에 밥도 못 먹고 그때 40일 전도 활동 나갈 때에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미숫가루 한 봉지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딱 된 것 그거 하나 갖고 40일 먹고 살으라고. 나무 처마 끝에서 이숙하는 자리에 내모는 그런 길을 지나온 지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계인들이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통일교의 전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그 자체의 본을 따라 고루 거각 문화주택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살지만 그런 환경을 다 버리고 맨발 벗고 황폐한 자기의 농촌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기준에서 영국이라든가 불란서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각지에 명령하여 자동적으로 이 환경의 행로를 거쳐가지고 세계적인 전통이 이미 쌓여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전통이 짜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쳐다보면서 외국 식구들은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입을 대고 키스를 하고 한국 강산에 흙맹이를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자기들이 조국에 번식시킨다고 조국에 썩 둘이 섞는다고 다 퍼가가고 그런 초창기의 통일교의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왜? 레버런 문이 태어난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일각에 심어진 것을 바라가 볼 때 그 전통이 세계 일각에 심어진 것, 이건 눈물의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심어진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통일교회는 고생을 잘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항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초가집이 옛날부터 있어놓으니 서양 사람들이 처음 한국 와서 보고는 여기는 왜 저렇게 돼지를 많이 키우느냐, 초가집을 사람 사는 집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돼지 울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5,000년 역사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뭘 했느냐 이거예요, 조상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잘했다, 어느 나라도 치지 않았는 것, 선해민족 잘했다, 뺏기고 헛들기고 헐뜯고 몰리면서 그래도 참고 초가상간 마국간 같은 데서 지내면서도 한국의 을을 지니고 동양의 일각에서 벌써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이러한 나라가 초가상간을 지키면서 한국의 을, 한국의 정신을 남기고 그것만을 재산으로 삼고 있다니, 이 재산을 한번 수습하여 새로이 재기어 깃발을 드높이 드는 날에는 천하가 거룩하게 역사에 빛나는 어느 국가도 침략 안 했던 순수한 민족성을 자랑할 수 있게 될 때는 세계가 머리 숙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 민족에게 정철된 한해의 줄기여 뚝개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곡절의 사연이 포개져 있습니까요? 그렇게 되거들랑 양반의 자식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백성은 양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다 헐어버리고 똥새끼들을 잡아다가 집을 지어주고는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소신입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일본 놈 잡아다가, 미국 놈 잡아다가, 영국 놈 잡아다가, 독일 놈 잡아다가 이 나라의 마을을 개척할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밤이면 그것을 생각하고 낮이면 그 일을 위하여 피땀을 개의치 않고 가자는 것이 통일교의 주장하는 통일주의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가는 발자취에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엉클어지고 여기에 연락되는 사연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연이 왕래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어 가지고 삼천리 반도에 한데 묶어 외국 식구에게도 문총재는 눈물을 가르치고 고생을 가르치고 한국의 통일교 전통을 너희들은 뼈꼬리 씹으면서 되뇌이기면서 그거를 강구하면서 흡수해야 된다고 등 두들겨 일선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인, 하나님의 목표인 해방의 동산, 인류가 바라는 행복의 터전을 위하여 독리가, 나라가, 한국이, 인류가 바라는, 세계가 바라는 행복의 터전을 위하여 총 걸기하면서 우리 가자 할 때에 3천만 민족이 쌍수를 들어 올소이다, 갑시다, 만민이 바라볼 수 있고 만민이 좋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갑시다 할 수 있는 날이 될 때는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